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삶의 활력은 젊은 세대의 몫이라 여깁니다. 60대, 70대, 그리고 80대를 넘기면 자연스럽게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라며 선을 긋곤 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생활을 단순한 쾌락의 수단이 아닌 삶의 질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킨십과 성적인 접촉은 혈액순환, 호르몬 분비, 면역기능, 뇌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체력 저하, 만성질환, 파트너와의 관계 변화, 그리고 오랜 문화적 고정관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고령자들이 성생활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신체와 정신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쇠약해져 갑니다.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저하되기 시작하죠. 이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친밀한 접촉의 단절이 촉매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우울 증세도 적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의 추적조사 또한 고령층의 지속적인 성생활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근육과 뼈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적인 접촉이라고 해서 반드시 젊은 시절과 같은 강렬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스킨십만으로도 건강에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성생활이 혈류와 심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지 감각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심박수가 상승하면서 혈액이 빠르게 온몸으로 퍼지고 그 과정에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원활히 전달됩니다. 이러한 작용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유사하며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주 1호서 2회의 성생활을 유지하는 고령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약 20%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반면 성생활을 중단하게 되면 성적 자극을 통해 분비되는 산화질소의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로 부족할 경우 혈관이 쉽게 굳어지고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원래 혈관 탄력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그 영향은 더욱 크며 성행위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혈압 상승과 심박수 증가 역시 심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평소 운동량이 적은 고령층에게 있어 이러한 활동은 매우 유익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흥미로운 사례가 존재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72세 남성은 퇴직 이후 운동 습관이 끊기면서 혈압이 점차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내와의 스킨십을 주일에 정기적으로 갖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고 취치로부터 생활습관 개선에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생활은 심장뿐만 아니라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뇌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사고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후에 다루게 될 인지, 기능 유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생활이 반드시 젊은 시절과 같은 강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빠르고 격렬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천천히 움직이거나 부드러운 접촉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충분히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에 불안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뒤 무리가 없는 방식과 적절한 시간 분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생활은 운동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단순히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온몸의 세포와 기관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호르몬 분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같은 연령대임에도 갑자기 노쇠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호르몬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대표적인데 이들 호르몬은 근력 유지, 뼈 건강, 신진대사 조절, 체지방 분포, 감정 안정 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생활이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를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 흥분이나 오르가즘의 순간, 뇌에서 신호가 전달되며 일시적으로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는데 이 짧은 자극만으로도 신체 회복과 세포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한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성생활을 이어가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 속도가 훨씬 완만했으며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치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 폐경 이후 나타나는 골밀도 감소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하면 이러한 호르몬 자극의 기회가 사라져 근육량 감소, 기초대사 저하,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와 같은 정서적 변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기 위해 격렬한 성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스킨십, 부드러운 대화, 눈을 맞추고 교감하는 시간만으로도 뇌는 충분한 자극을 받아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결국 일상 속에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주는 접촉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인 셈입니다. 게다가 활성화된 호르몬은 단지 노화를 늦추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예방에도 직결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의 밀도와 질을 유지하며 낙상과 골절 위험을 낮춰주고 에스트로겐은 혈관의 탄성을 지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국내 한 고령자 복지마을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훨씬 느렸고 일상생활에서의 자립 능력도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악력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골밀도가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생활을 통해 이를 자연스럽게 자극하면 그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신체적인 젊음뿐 아니라 감정, 인간관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결된 면역력과 질병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생활이 왜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이라 불릴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호르몬 활성화는 면역 시스템 유지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행이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스킨십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면역글로불린이라는 방어물질을 활발히 분비하게 됩니다. 이 면역글로불린은 점막을 보호하는 항체로 작용하여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심리학 연구에서도 주 2호4일 이후에 성생활을 유지하는 그룹은 성생활이 거의 없는 그룹에 비해 이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평균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적 자극은 가벼운 운동처럼 혈류를 활발하게 만들어 백혈구의 활동성을 높입니다. 백혈구는 체내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특히 면역 반응이 점점 둔해지는 고령기에 있어서 정기적인 성생활은 면역 기능의 저하를 어느 정도 늦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면역학 연구팀은 60세에서 80세 사이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생활의 빈도와 면역 지표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꾸준히 성적인 접촉을 유지해온 이들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은 성행위의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면역력 유지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접촉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령층에게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파트너와의 따뜻한 접촉은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며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분비되는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면역력 증진에도 작용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꼭 성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마사지, 포옹, 손을 잡는 행위 등 따뜻한 감정을 동반한 스킨십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관계, 건강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접촉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끼리 혹은 직원과 함께 손을 맞잡고 마사지하는 시간을 매일 운영해 본 결과 감기 발병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정서적인 불안감도 줄어들면서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는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역력의 차이는 일상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약이나 보조제 외에도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보호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유지와 더불어 뇌 건강과 인지 기능 보존 역시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류, 호르몬, 면역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뇌는 활력을 유지하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보존하기 쉬워집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활발한 자극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기 쉬운데 성적 흥분이나 스킨십 중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슐랭, 옥시토신 등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뇌 전체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쾌감에, 세로토닌은 감정 안정에,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 형성에 관여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피츠버그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뇌의 해마 부위의 활동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적 자극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며 뇌세포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궁극적으로는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주 1회 이상 스킨십이나 성적 접촉이 있는 노년층이 없는 사람들보다 치매 진단율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가소성, 즉 새로운 정보나 경험에 적응하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자극은 신경회로를 유연하게 유지하며 뇌의 경직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성생활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어렵더라도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와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 눈을 마주보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감정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파트너와 일상적으로 스킨십을 나눈 부부일수록 대화량이 많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곧 뇌 활성화를 유도하는 생활 습관인 셈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쇠퇴하지만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며 새로운 자극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의 뇌는 활기를 잃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더라도 새로운 감정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뇌 활성화는 단순히 인지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생활이 정신적인 안정감과 정서적 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까지 젊게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뇌가 자극을 받고 일상의 활력을 느낄 수 있을 때 정신적인 안정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친밀한 스킨십이나 성적인 교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파트너와의 성적인 교감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깊은 유대감과 안도감을 안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관계 속 신뢰를 증진시키고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으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커지기 쉬운 시기에 파트너와의 교감은 정서적인 공백을 채우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성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고령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 증상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적인 접촉을 통해 여전히 자신이 매력적인 존재임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기 긍정감이 높고 삶의 활력을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대로 스킨십이나 성생활이 사라지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늙어 매력을 잃었다는 생각은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지며 삶의 질 전반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뜻한 정서적 교류가 일상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류가 반드시 성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거나 포옹을 하거나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8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손을 맞잡는 습관을 가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정서적인 유대가 강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감도 높았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습관이야말로 마음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면역력도 더 안정되어 있으며 심장병이나 고혈압의 위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건강과 신체 건강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셈입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커뮤니케이션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손길이나 눈빛으로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상대의 감정 변화나 건강 상태를 더욱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는 관계 전체의 안정감을 높이며 더 풍부한 교감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만족감이 높아지면 일상의 작은 일들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한 끼 식사, 파트너의 미소와 같은 소소한 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의 순간들은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정신적인 충만함은 결국 실제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도 반영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스킨십과 생활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질적인 감동과 동기부여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는 72세의 남성 박영진 씨는 퇴직 직후 운동 습관이 사라지고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혈압 수치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그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라며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로부터 우리 앞으로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라는 말을 듣고 주 1회의 가벼운 스킨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친밀한 교류가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은 안정되었고 체중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는 생기와 자신감이 되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사례의 강원도 강릉에 사는 80세의 여성 김정순 씨는 남편을 여득 후 10년 이상 스킨십은 물론 인간관계조차 단절된 채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 지내왔습니다. 식욕도 줄어들고 몸 상태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댄스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친구들과의 교감 속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가벼운 접촉이 이어졌고 비록 성적인 의미는 없었지만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란 걸 처음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그녀는 외출도 늘어나고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85세 남성. 이재만 씨는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신체 활동을 이어왔으며 배우자와의 성생활도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해왔다고 전합니다. 비결은 무리하지 않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친밀함을 녹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인사와 함께하는 가벼운 포옹이나 입맞춤, 손을 잡는 습관 등을 소중하게 지켜온 그는 또래보다 혈압 수치가 안정적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 역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생활이나 스킨십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장기적으로 건강과 심리적 만족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성행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대체 접촉이나 친밀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파트너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동시에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생활이나 스킨십은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질환이나 체력 문제 혹은 파트너의 사정 등으로 성행위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성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친밀한 습관과 따뜻한 접촉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인사와 함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을 맞잡는 것 등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과 생리적 긍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 행복감과 연관된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류를 촉진해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서로 간단히 어깨나 목,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긴장된 근육이 풀어지고 전신의 이완이 이루어지면서 깊은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 마사지는 숙면을 도와주고 다음날의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각을 활용한 정서적 교류도 추천할 만합니다. 함께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거나 추억이 담긴 음악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감정을 자극하고 뇌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웃음과 가벼운 접촉이 친밀감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이런 스킨십을 일상으로 정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서로와 악수하거나 가볍게 등을 토닥이는 습관을 들인 결과 입소자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지고 대화도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인 접촉은 사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과의 교감 역시 유익한 방법입니다. 개나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고 정서적인 위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라면 동물 카페를 찾거나 지역사회의 동물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따뜻한 접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온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소소한 접촉을 계속해 나간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습관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시간을 갖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의료적인 배려와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 해도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생활이나 스킨십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심장 상태, 혈압의 안정 여부, 만성질환의 관리 상태 등을 점검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벼운 운동 테스트를 통해 심박수 변화에 대한 신체 반응을 평가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여 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고 격렬한 움직임을 피하고 천천히 몸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은 스킨십이나 가벼운 마사지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부담 없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호흡을 깊고 느리게 유지하면 심장과 혈압에 가해지는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어 접촉이나 성행위, 시위생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의료용 보호용품이나 윤활제를 사용하여 피부와 점막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적 도움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는 과정 자체가 장기적인 건강 유지의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안전을 고려한 친밀한 교류는 단지 질병 예방의 수단을 넘어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첫걸음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생활과 스킨십은 단순한 쾌락이나 젊은 세대만의 특권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통합적인 습관입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하며 면역 체계를 지키고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여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필요 없다고 스스로 선을 긋기 쉬우나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들은 나이가 들어도 성적 교감과 친밀함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실천입니다. 핵심은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관계가 가능하다면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지속하고 어려운 경우라면 따뜻한 손길이나 대화, 눈맞춤 등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행동은 아주 소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파트너에게 웃으며 인사하기, 손을 맞잡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사는 중이라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는 것, 지역 모임에 참여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과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친밀한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이기에 더더욱 남은 시간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켜줄 건강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